어제 한 어머니가 오시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통화 내내 목이 메셨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가는데 며느리가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억울해 하셨죠.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 며느리는 인사를 했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렇게요. 하지만 이 어머니가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요. 드라마에서처럼요. 드라마에서처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이유, 우리가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픈 이유, 우리가 평생을 헌신했는데도 허무한 이유. 쇼펜하우어는 오래전에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온다. 그리고 부모의 가장 큰 욕망은 바로 자식에 대한 기대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지, 그 기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최정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7. 이분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사셨습니다. 남편 벌이가 시원찮아서 본인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하셨어요. 20년 넘게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나처럼 고생하면 안 돼. 이 생각 하나로 버텼던 겁니다. 큰아들은 서울대를 보냈고 작은 딸은 의대를 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죠. 최 여사님 복 받으셨네요. 자식 농사 대박 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좀 어려워했어요. 명절에도 친정 먼저 가고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최정희 씨는 그게 너무 섭섭하셨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저 애를 키웠는데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작은 딸은 더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는 바빠서 어머니한테 연락도 잘 안 했어요. 명절에 잠깐 왔다가 금방 가고. 엄마, 병원 일이 너무 바빠. 이해해줘. 이해는 하는데 마음은 안 되더랍니다. 밤에 혼자 누우면 눈물이 났답니다. 내가 뭘 바란 건 아닌데 그냥 가끔 전화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만. 어느 날 최정희 씨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상한 건가요? 자식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조금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것과 실현되는 것은 다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만 자식은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듯 자식도 부모를 떠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알아주겠지. 하지만 자식들은 몰라요. 아니, 어쩌면 알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죠. 결국 최정희 씨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혼자 괴로워하신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애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엄마가 외로워. 가끔 전화 좀 해줘. 이렇게요.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세요. 6개월이 지나고 최정희 씨가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훨씬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제가 말을 하니까 애들이 달라졌어요. 큰아들이 이제 주말마다 전화해요. 작은 딸도 바쁜데도 짬내서 얼굴 보러 와요. 기대를 내려놓고 대신 솔직하게 표현하니까 관계가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는 걸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중에 돌아오겠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낳은 건 부모의 선택이다. 자식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게 아니다. 따라서 부모의 헌신은 자식에게 빚이 될 수 없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뭐?
내가 평생 고생한 게 빚도 아니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엄마 나 낳아줘 라고 부탁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낳기로, 키우기로. 그렇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기대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박철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72이신 분인데요. 이분도 평생 자식 농사에 올인하셨어요. 아들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명절에도 잘 안 왔어요. 처음엔 정말 서운하셨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집까지 사줬는데. 그러다 어느 날 박철수 씨는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기대를 한 거구나. 집을 사준 건 내 선택이었는데 그걸 빚으로 만들었구나. 그날부터 마음을 바꿨답니다. 아들들한테 전화할 때도 언제 와? 대신 너희들 잘 지내냐?로 바꿨어요. 오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냥 안부만 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아들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박철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어요. 애들도 부담 안 느끼고 저도 실망 안 하고.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욕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왔을 뿐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식은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데려왔을 뿐이에요. 강미선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이신 분인데요. 이분은 딸 하나를 키우셨는데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처음엔 정말 배신감이 들었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나를 버리고 가? 매일 밤 울면서 딸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자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이 강미선 씨의 가슴을 찔렀답니다. 아, 내가 딸을 내 소유물로 생각했구나. 딸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일부로 생각했구나. 그날부터 강미선 씨는 딸을 보내줬답니다. 마음으로요. 전화할 때도 언제 와가 아니라 거기서 행복하니? 로 바꿨어요. 3년이 지난 지금 딸은 1년에 2번씩 한국에 옵니다. 그것도 엄마가 부르지 않아도요. 강미선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을 내 것으로 붙잡으려 할 때는 딸이 멀어졌는데 보내주니까 오히려 가까워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된다. 자식이 효도할 거라는 기대, 자식이 알아줄 거라는 기대, 자식이 곁에 있어줄 거라는 기대. 이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식을 키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식이 잘 자라서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전화가 자주 안 와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식 위해 사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전해드립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부모도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때 자식과의 관계도 더 좋아진다. 오늘 하루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지만 언제와 대신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보세요. 기대하지 말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셔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아갑시다.